밤에 자다가 발이 찢어질 듯 아파서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까지 멀쩡하던 발이 갑자기 붓고 뜨겁고 도저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통증은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풍? 그냥 발 아픈 병 아닌가? 약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별거 아니지.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통풍은 단순한 통증 질환이 아니라 몸 전체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전신대사 질환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병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삶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통풍의 진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관리 방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 낳는 것보다 아프다는 병, 통풍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절대로 이 통증을 잊지 못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출산보다 더 아팠어요. 그 정도로 통풍 발작은 상상 이상으로 강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전날까지 멀쩡합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발이 붓고 열이 나고 조금만 스쳐도 비명이 나옵니다. 이건 서서히 오는 병이 아닙니다. 갑자기 터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괜찮아졌네. 다 나은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안 아프면 괜찮다는 착각. 통풍의 가장 큰 함정은 이것입니다. 아플 때는 지옥 같지만 괜찮을 때는 완전히 정상처럼 느껴진다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플 때만 약 먹고 안 아프면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몇 달, 몇 년 지나면 다시 발작이 옵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요산이라는 물질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한계치를 넘으면 다시 폭발하듯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수 없게 되는 병. 통풍을 방치하면 단순히 아픈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절이 변형됩니다. 발가락이 틀어지고 덩어리가 생기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과거에는 통풍 환자들이 가마를 타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병은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풍은 전신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을 단순히 관절 질환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와 연결된 병입니다. 요산이 쌓인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즉 통풍은 몸이 이미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요즘은 30대, 40대에서도 통풍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삶, 특히 술과 과식, 그리고 비만, 이 세 가지가 통풍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정 음식 하나를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통풍 온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한 가지 음식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체중입니다. 지방이 많아질수록 요산 생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배출도 안 됩니다. 결국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은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높다고 들으셨다면 그건 이미 몸 안에 문제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통풍은 아플 때만 치료하는 병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을 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더 크게 터집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요산 수치가 좀 높네요. 그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약을 먹어야 할까? 그냥 놔둬도 될까? 식단만 관리하면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먹는다, 안 먹는다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불필요한 약도 피하고 놓치면 안 되는 치료도 놓치지 않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다고 해서 모두 통풍은 아닙니다. 이 상태를 무증상 고요산혈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증상은 없고 수치만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상태의 모든 사람이 통풍으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평생 통증 없이 그대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위험. 요산이 높다는 건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대부분 몸의 대사 상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흔들리고 지방이 쌓이고 결국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쌓입니다. 그래서 통풍이 없더라도 요산이 높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경고등입니다. 그럼 언제 약을 먹어야 할까?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요산이 높으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확실하게 기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풍 발작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약을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몸에 요산 결정이 쌓여서 염증을 일으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년에 2번 이상 반복된다면 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요산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요산 수치가 8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특히 다른 질환이 같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합니다. 세 번째, 콩팥, 심장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산은 콩팥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쌓이고 더 악화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콩팥 기능은 더 빨리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초기부터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은 무조건 나쁘다는 오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멈춥니다. 약은 오래 먹으면 안 좋다. 가능하면 안 먹고 버텨야 한다. 그런데 이 생각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요산이 계속 쌓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계속 손상이 누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통풍 발작이 더 자주 오고 더 심해집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갑니다. 끊는 동안 몸이 계속 망가집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약 먹으면 더 아파진다? 이건 정상입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약 나랑 안 맞나? 더 아파졌는데 왜 먹지?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쌓여있던 요산이 녹기 시작하면서 자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약을 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 지금까지 내용을 딱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풍 치료는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에 쌓인 요산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상태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혹시 지금 이 중에 해당되시나요? 건강검진에서 요산 높다고 들었다. 통풍 발작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 약을 먹다가 중단했다. 아플 때만 약을 먹고 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관리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 진단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검색부터 합니다. 통풍에 안 좋은 음식,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바로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고기 끊고, 생선 끊고, 술은 무조건 금지, 심지어 좋아하던 음식까지 전부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것. 음식 하나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먼저 이 오해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통풍은 특정 음식 하나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 먹어서 생겼다. 맥주 때문에 생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핵심은 전체적인 대사 상태입니다.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술.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를 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체중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통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체중입니다. 지방이 많아질수록 요산 생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요산 배출도 줄어듭니다. 결국 몸 안에 쌓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을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다이어트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굶거나 급격하게 체중을 줄입니다. 이때 오히려 통풍 발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산 수치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에게 다이어트는 천천히 꾸준히 가 원칙입니다. 술 진짜 끊어야 할까? 이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끊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절제입니다. 술이 위험한 이유. 술은 두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첫 번째, 요산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폭식을 유도합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에서 술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연쇄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맥주만 안 마시면 된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맥주만 피하면 된다.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모든 술은 요산을 올립니다.
맥주, 소주, 와인, 위스키 전부 해당됩니다. 다만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과 빈도입니다. 현실적인 방법 하나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횟수를 줄이십시오. 한 번 마실 때 양을 줄이십시오. 공복 음주는 피하십시오. 그리고 술을 마신 날은 다음날 식단을 가볍게 가져가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틀렸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고등어 안 먹은 지 10년 됐어요. 고기 아예 끊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기준, 통풍에서 음식의 기준은 이 한 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끊지 말고 균형 있게 줄여라. 고기는 먹어도 됩니다. 생선도 먹어도 됩니다. 다만 과하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는 통풍을 없애야 할 병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즐거움까지 포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건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는 삶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무너집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통풍 관리의 핵심은 놀랍게도 단순합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줄이는 것. 이 중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바꿔야 할 습관. 지금 이 중에서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야식 줄이기, 술 횟수 줄이기, 하루 10분 걷기, 천천히 식사하기.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요산을 낮추고 통풍을 막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 평생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오래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평생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계속 먹어야 할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통풍은 완전히 없어지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쌓인 요산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걸 없애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지도 필요합니다. 끊으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치 내려갔으니까 이제 끊어도 되겠지. 하지만 이때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손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통풍약은 단순히 증상 치료가 아니라 재발과 손상을 막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평생 그대로 먹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체중을 충분히 감량했고 생활 습관이 안정됐고 요산 수치가 꾸준히 잘 유지되는 경우, 이런 분들은 약을 줄이거나 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목표 수치가 있습니다. 통풍 치료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요산 수치를 6 이하로 유지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는 5 이하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 수준이 유지되면 몸에 쌓인 요산 결정이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작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산이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산은 몸에서 항산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떨어뜨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적정 범위 유지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경고 신호.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풍은 단순히 발만 아픈 병이 아닙니다. 다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점점 자주 온다. 여러 관절로 퍼진다. 발이 변형되기 시작한다.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통풍 환자에서 더 위험한 것은 심근경색, 뇌경색, 콩팥 기능 저하, 이 세 가지입니다. 즉, 통풍은 통증보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병입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것.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약이다네. 하지만 아닙니다. 약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기반은 따로 있습니다. 수면, 운동, 식사, 체중.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약은 이 기반 위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통풍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은 약도 좋아졌고 방법도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악화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 아플 때만 관리하고 괜찮아지면 멈추고 다시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통풍은 참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술 한 번 줄이기, 밤 늦게 먹는 습관 끊기, 하루 10분 걷기. 이 작은 변화가 통풍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알찬 건강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